근본적인 원인이 몸속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마다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기적인 문제들, 생활관리들 다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인들이 몸의 병리적인 불균형, 열사장애, 세액순환 정체, 알레르기 같은 걸 유발하게 된다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습진은 생기는 사람만 생깁니다. 안 생기는 사람은 습진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런데 생기는 사람은 뭐만 생기면 다 습진으로 생깁니다. 피부가 약하다고 하죠. 그래서 뭐에 쓸리거나 그러면 습진으로 변하는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땀띠가 나도 습진으로 변하고 모기에 물려도 긁어서 습진이 되기도 합니다. 뭐만 나면 다 습진으로 되죠. 그리고 얼굴에 뭐가 생기면 그냥 지루성 피부염으로 변하고 팔을 긁어도 아토피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손만 대도 피부에 습진이 생기는 분들이 흔합니다. 그리고 습진은 한번 생기면 만성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습진 앞에는 늘 만성 습진이라는 말이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뭐만 생기면 기본이 한두 달입니다. 짧아야 한두 달이고 길면 몇 년씩 갑니다. 나 피부에 습진이 생겼는데 낫질 않아. 손에 한 포지 생겼는데 1년째 안 낫고 있어 하는 경우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래서 만성 습진, 만성 피부염이라는 그 말 자체가 만성자가 붙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습진은 왜 만성화되는 걸까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자연적인 상처 회복 기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습진은 상처 회복 기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체가 갖고 있는 상처 회복 기전을 방해하는 악화 요소,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해해야만 습진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진이 한번 생기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습진의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뭐만 생기면 습진이 생기는 피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피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습진의 경향성이라는 건 특정 질환의 습진이 발생을 하고 그 특정 질환으로 습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진성 질환에서 습진성 질환으로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피부에 자극이 가해지면 습진이 생기는데 아토피가 생길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고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습진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기면 습진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경향성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아토피죠. 어릴 적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인이 된 후에 아토피가 될 수도 있고 성인기에 지루성 피부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였다가 성인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흔하거든요.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로 가는 경향성이 아니라 습진성 질환에서 습진성 질환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아토피였다가 성인이 돼서 한포질이 생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아토피는 다 나았는데 손에만 자꾸 수포가 생겨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이게 바로 습진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즉 습진성 질환끼리는 돌고 도는 경향을 갖고 있고 서로 뭉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질환으로 변형되기도 하는 게 습진의 경향성입니다. 즉 습진의 경향성에서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 의해서 열이 상체로 몰리기 때문에 두피와 얼굴 쪽에 습진이 생기는 그 현상 자체가 열의 불균형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에 의해서 열과 결합돼서 만성 습진과 알레르기가 붙어버린 게 아토피 피부염이죠. 기본적으로 습진을 깔고 있는 겁니다. 화폐상 습진도 마찬가지로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체액순환 정체가 되는 조건과 피부에 약간의 열, 그로 인해서 습진이 발생하는 그런 기전으로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습진의 경향성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루성 피부염에서 열대사 장애, 아토피에서 알레르기, 화폐상 습진의 체액순환 정체 이런 병리적인 원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습진의 경향성으로 진행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없다면 습진의 경향성에서 질환이 유발될 이유는 없죠.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이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와 현상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요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기적인 요인,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 습관의 문제들이죠. 뭐 늦게 자거나 피로하거나 맨날 게임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저질환의 문제들, 이런 다양한 요인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몸속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마다 대부분 다 비슷할 수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기적인 문제들, 생활관리들 다 비슷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인들이 몸의 병리적인 불균형, 열대사 장애,血液순환 정체, 알레르기 같은 걸 유발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유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한번 유발된 경향성을 보이게 되면 습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적인 문제들이 바로 습진의 직접적인 요인이란 얘기죠. 그래서 열대사 장애를 불균형을 치료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고, 체액순환 정체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거고, 습진과 알레르기를 치료해 준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몸의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습진의 경향성은 낫지 않고 또 재발하는 거죠. 즉 근본적인 원인이 촉발한 그로 인한 병리적인 몸속의 원인들, 이 원인들이 습진의 만성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 습진으로 고착화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병리적인 원인은 만성적인 그런 경과, 몸이 틀어진 그런 부분들, 몸의 불균형인 부분들이거든요. 그게 어느 하루아침에 해소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어느 하루아침에 생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쌓인 몸의 불균형이기 때문에 습진의 경향성은 잘 사라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걸 치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줘야만이 다소 완화되고 습진의 경향성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습진의 치료는 이 병리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리적인 원인을 치료했을 때 습진의 경향성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유전적인 문제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런데 정신적인 요인들, 그죠? 멘탈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들, 음식 관리 같은 것들은 가능하죠. 그리고 생활 관리, 너무 늦게 자는 것들 이런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기저질환들에 대한 관리들도 필요할 거죠. 이게 바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병리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피부 관리, 세안법들, 피부에 자극을 안 주는 목욕 관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몸속의 원인이 되는 이런 열의 문제들, 그리고 알레르기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동시에 치료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이 잘 안 올라오는 생활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냉팩 같은 조치들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알레르기 음식이 있다 그러면 알레르기 음식들을 회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되는 멘탈, 식이 조절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몸속의 병리적인 원인들도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피부 문제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관리들 긁지 않고 냉팩해주고 피부의 각질을 유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3박자를 동시에 했을 때 습진의 경향성이 줄면서 만성 습진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 습진으로 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